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강철부대 11화 리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강철부대 하는 날에 이제 분석만 해서 올리고, 오늘은 이제 본방송을 다 봤거든요. 2시간 동안이라는 장정 시간 동안 다 보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너무 11화에 내용은 사전 미션으로만 가득 메워가지고 이게 너무 내실이 없었어요. 왜 내실이 없었냐면, 원래는 제가 볼 때 10회차 거를 11회차에 있는 분량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본으로 올리는 건데, 이거 10회차가 안 나갔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계엄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로 송출한 것들을 제외하면 30분 내지 한 40분이 빈단 말이에요, 분량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 미션으로 다 늘어뜨려 버린 느낌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한 회차를 사전 미션, 본 미션도 아닌 사전 미션, 뭐 탈락 미션이 걸린 게 아닌 사전 미션 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얼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전 미션이 있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라운드를 유추했다는 뜻은 다음 라운드가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제가 2라운드까지 이제 있는 걸로 11회차 때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사전 미션도 굉장히 라운드가 많아요. 예. 4명이 다 참가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라운드는 이제 권총 사격 가지고 이제 360도에 있는 표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밀사예요. 예. 정밀사. 동서남북에 있는 타겟을 정밀해서 쏘는데, 그 점수를 이제 10점부터 뭐 이렇게 5점까지에 대한 점수를 총합해서 네 발 명중한 점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점으로 이렇게 사전 미션 1라운드에 1라운드가 그렇게 판결이 되고요. 예, 2라운드는 이제 움직이는 사격입니다. 예, 움직이는 360도를 계속 돌아요, 표적이. 왔다가 가는 것도 있고 계속 한 바퀴를 도는 경우도 있고, 임의의 이제 표적들을 이제 제압을 해서 또 그거를 또 총점을 매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3라운드는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표적 중에 이제 컬러가 있습니다. 블루, 레드, 검정 컬러가 있는데, 블루, 레드 이제 그 마이크래 이제 중계로 이제 마이크로 뭐 9시 블루, 레드 이러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풍선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엄청 빠르게 표적이 올라왔다가 빠르게 표적이 내려가기 때문에 속사로 빠르게 더블탭 느낌으로다가, 약간의 텀이 있는 더블탭 느낌으로다가 두 개 표적을 쏴서 끝내야 돼요. 예. 내가 아닌 사격을 이제 쐈을 때 블루레드인데 블랙을 맞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그런 약간 복잡한, 너무 기술 미션이 많이 가면 되면 보는 사람으로 복잡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출신이고 사격을 그래도 예전에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복잡하게 시청할 필요가 있나라는 전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난이도를 설정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거는 좋으나, 이게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강철부대가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막 세트장이 광활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규모를 늘린다든지, 테러범의 뭐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좋은데, 미션의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은 뭔가 이 참가 대원들이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 고립이 돼가지고 혹은 봉착이 돼가지고 위기 상황으로만 이렇게 쩔쩔쩔쩔 매는 어떤 이런 구간들도 좀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거니와,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이 미션을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컨텐츠를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재밌게 그냥 과자 먹으면서 이완된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이번 미션 뭐라고? 뭐 360도에서 뭐 블루, 레드를 빠르게 맞춰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하듯이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편안한 프로그램은 같진 않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각 출전한 부대의 대원들이 너무 대조되기도 하고, 어느 뭐 대원은 아예 미션을 실패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시청자들한테는 난이도가 이렇게 돼서 막 대박이다 이런다는 느낌보다, 저 개인적인 이제 입장으로는 뭔가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대원이 미션을 어쨌든 끝내고 둘이서 이제 어떤 경쟁이 돼서, 경쟁의 어떤 그 점수로 이렇게 뭔가 엎치락뒤치락한 시소 게임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은 우월하고 한 사람은 아예 이걸 극복을 못해서 막 미션이 실패되고, 아니면 너무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쫄깃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고, 그래서 이제 1라운드는
정유라 대원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정유라 대원은 이제 특전사 내에서 특수전팀, 이제 산에서 작전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적의 은밀 침투해가지고, 막 정찰 감시하고, 이런 임무보다 저하고 같은 이제 특임대 출신으로서, 특임대 출신 자체가 대테러 임무가 주가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다양한 이제 숙달된 이런 머슬 메모리즈 가지고 미션에 임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 조아라 대원님은 훈육을 하는, 해병대에서 장교로서 훈육을 하는 어떤 그런 파트에서 오래 단연 근무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미션을 아무리 자기가 현역 때 실무 때 사격을 했다고 한들 그 유라대원하고도 조금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왜냐면 훈련의 이런 결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라대원이 좀 더 그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정유라대원이 이런 쪽에 좀 더 머슬 메모리즈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경험치가 높아서 잘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미션을 모든 팀이 할 수 있게 난이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작진들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해병대가 사전 미션을 하기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특전사 팀은 이런 훈련들을 그래도 주되게 여군이지만 많이 해오는 어떤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극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성향 차이가 있다. 또 해병대에서의 뭐 해병대는 또 포병인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되게 또 그게 많잖아요. 예. 그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어쨌든 좀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유라 대원이 실무에서, 그러니까 현역 때 실무에서 훈련해 오던 이런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훈련 바탕으로 한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정유라 대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또 권총도 많이 조아라 대원하고 비교했었을 때 많이 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제 2라운드는요. 이제 지은 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이준 대원님이 나옵니다. 해병대에서는 이제 제인이 누나하고 이제 누구야? 이제 팀장님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박민희 대원님 해갖고 나와요.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뜁니다. 이제 각계전투조교장인 것 같아서 어느 구간에 뛰어가서 우이준 대원님이 미끄러져서 위험했죠. 그리고 이때가 좀 동기였던 것 같아요. 예, 뭐 10월, 11월 정도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김이 나와요. 입김이. 눈이 오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좀 이제 늦은 가을 때쯤에 촬영을 해서 결승 미션은 좀 이렇게 늦게 찍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 여름에 우리가 촬영했었을 때 다 찍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입김이 나오고 좀 동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옷도 두껍게 입었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작진들이나 스태프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최근에 찍은 어떤 분량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추정이 되고, 이제 2라운드는 각계전투 교장에서 뛰어가서 앞에 철장 있으면 그걸 발로 이제 프론트킥 해가지고 극복하고 뛰어가서 이제 더미가 있어요. 더미. 그럼 그 더미래 산항을 이제 다 해치면 안에 탄이 있단 말이에요. 탄박스를 획득하기 전에 탄박스 안에 들어있는 더미 상자가 있어요. 거기가 근데 자물쇠로 잠궈져 있어요. 그래서 해머링을 해가지고 해머질로 해서 자물쇠 거기 그 중첩이란가요? 예. 거기 아무튼 거기 이제 그 봉합돼 있는 곳을 이제 부셔가지고 열어서 탄박스를 들고, 둘 중에 한 명이 탄박스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아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뛰어갑니다. 자, 철장 부수고요. 또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표적이 3개가 있어요. 고정 표적. 예. 각 팀에 그럼 3개. 그걸 맞춰야 돼요. 예. 크기별로 있거든요. 상중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맞히고 이제 뛰어가서 산항에 쌓여진 이제 번들을 산항을 해치워서 뽑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해머링질 해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서 안에 있는 탄박스를 들고 2인 1개조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들고 한 명이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사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서 사수가 거기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 죄송합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뛰어갑니다. 자, 뛰어갑니다. 동일해요. 소총사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뛰어가갖고, 산항 이제 100개 있는 거 이제 흐트려서 그 안에 보급상자 획득하고,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갑니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미션이 아무튼 복잡합니다. 예. 소위 말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의 표적은 아까 상중하 표적 맞추고 또 뛰어가면은 돌아가는 표적이 6개가 있어요. 예. 그것을 또 맞춰갖고 또 이제
클리어를 해야 다음 마지막에 탄박스 들고 사낭에 이제 묻혀있는 거 해머링질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마지막 소화기를 마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미션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는데 이 미션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보면서 계속 외운다는 느낌, 공부한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2라운드가 이렇게 진행된 룰인데 특전사분들이 아무래도 또 유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박민희 대원님이 마지막에 회전 표적을 안 맞으니까 난사를 엄청 합니다. 예. 근데 그건 저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한 발씩 신중하게 쌓는 것보다 이게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탄창도 많이 쌓여 있겠다. 와다다다다다 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림이 조금 너무 난사한다는 느낌으로 뭔가 조급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탄은 쌓여 있으니까 차라리 앞에다가 움직이는 표적이니까 한 구간에다 내가 쪼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다다다 갈기면은 표적이 돌다가 언젠가는 쪼고 있는 조준점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부정적이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그런 과정이 뭔가 웃겨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전략이었다. 그래서 탄창을 3번 갈긴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면서 한 발에 3초, 4초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0.5초로 와다다다다 쏘는 게 훨씬 낫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전략이 잘 먹혀서 태병대가 2라운드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라운드가 이제 저격 사격이 되는데 수색 선멸 저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뛰어가가지고 저격총 수령해가지고 저격 스팟 가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이서 이제 같이 시작이에요. 해병대 대원 이수연 대원하고 양해주 대원님하고 같이 시작. 요이 땅 하면 같이 200m를 내리꽂으면 다운힐을 해. 예. 다운힐을 해가지고 진짜 피존 향 다운이 마냥 뛰어간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격수 총을 수령해가지고 언덕배기가 있어요. 150m. 그거를 또 어필을 합니다. 올라가기 막 시작하는데 헤헥 되면서 막 열해. 막 요래 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거기 올라가면은 또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저격 스팟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격 스팟에서 이제 고정 표적이 있어요. 그 고정 표적을 200m 고정 표적 한 개를 제거하면은 거기서 또 저격 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또 한참을 또 복잡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은 이제 이동 표적이 있어요. 250m에. 그것을 이제 또 쏩니다. 근데 이게 겹쳐요. 상대편 타겟하고 내 타겟하고 겹친데 상대편 타겟을 쏴주게 되면은 상대편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저격수라면은 좌우측에서 각자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좌우측 방향을 빨리 이렇게 스코프로 원거리로 이렇게 원거리로 이렇게 넓혀서 빨리 그 표적을 찾고 그 다음에 줌으로 당겨서 내 표적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 와서 그 나오는 구간 입구 쪽에서 쪼고 있다가 이제 내 표적이 노란색이다. 상대편 표적은 빨간색이고 그래서 노란색 왼쪽에서 나오고 빨간색 오른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노란색이 이제 내 표적이니 이제 노란 쪽이 나오는 그 입구 쪽에서 쪼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노란색이 보인다 싶으면은 그렇게 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저격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또 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미션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표적이 남아있어요. 차 안에 이제 표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유리를 관통해서 그 안에 있는 표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표적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미션이 클리어되고 2라운드, 3라운드는 총점으로 인해서 이게 그 베네핏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미션에 베네핏이 2개가 있는데 1라운드는 조아라 대원님이 이제 그 권총 사격 했던 거는 이제 총상 한 발 60초가 딜레이 되거든요. 그 총상 한 발에 대한 베네핏이 있고 2, 3라운드는 파격적인 게 뭐냐면은 대항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이제 지도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의 총점으로 매겨지는 이 베네핏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특전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전사 이제 양해주 대원님이 아까 달려가는 체력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레이스를 해야 되는 구간에는 이수연 대원님이 그냥 거기서 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저격수 스팟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표적을 못 찾고 하면서 버벅대면서 거의 이제 표적을 아예 한 개도 1라운드 표적도 아예 못 맞춰가지고 미션이 실패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답답해요. 답답해. 이수연 대원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 미션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때 비가 와서 해무도 많이 꼈고요.
영화 해무 마냥 해무도 많이 꼈거니와 야간 사격입니다. 야간 저격 사격이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죠. 이게 예비역이고 이 사람들이 매일 자격으로 숙달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를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의 의도하는 이게 난이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사람들이 야 스케일 버라이어티하다, 야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참가대원들도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구나, 야 이번 미션 대박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아니 해결을 못하고 답답하게 이러고 있으니 참가대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클리어하는 맛이 있어야지. 퀘스트를 못 깨고 있으니까 오히려 답답하다, 미션 설정을 너무 높게 해놨다 라는 어떤 느낌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소 재미가 없다라고 느꼈던 게, 하고 또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제 지루했었어요. 왜 지루했었냐, 사전 미션으로 11화를 다 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결승 1, 2라운드에 있는 미션을 함정 수색 구출 작전하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탈환전 1차전, 2차전 미션에 초반부는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사전 미션으로 한 회차를 분량을 이게 질질 끌어놓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다수의 이제 구독자분들도 실제로 지루하대요, 조달님 말씀처럼 좀 지루하긴 했습니다라고 좀 댓글 달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전 미션으로 11회차가 마무리가 됐고 특전사가 모든 베네핏을 가져가게 돼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함정 수색 구출 작전은 어느 스팟에 뛰어가서 제가 볼 때는 3명이 출전합니다. 1명이 이제 인질인 것 같아요. 함정 안에 인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만 팀에서 선별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보트를 수령해서 어느 스팟에서 보트를 진수하고, 그리고 3명이서 이 패들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더 안 맞을 거예요. 예. 두 명이 좌연에 있고 한 사람이 우연에 있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온 약간 변수들, 그래서 함정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테러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테러범들을 제압하면서 또 중간에 또 돌발 미션을 또 최영재 대원님이 몇 번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당황하지 않고 잘 이제 이행하면은 인질 있는 스팟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인질을 데리고 퇴출을 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2라운드는. 그리고 첫 번째 1차전은, 그러니까 2차전은 폐 공장에 있는 광활한 지역에서 이제 4명이 다 이제 출전을 하는 건데, 4명이서 이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중간에 어떤 돌발 지시사항 혹은 뭐 사전에 부여받은 지시사항들을 잘 이행해서 미션을 누가 빨리 타임 어택으로 이끄느냐 하고, 또 총상 개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총점으로 이제 최종 우승자의 주인공을 이제 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량살상 무기 탈환전은 테러범들도 많이 깔려있고 보스몹들도 보입니다. 네, 보스몹들이 좀 잘생긴 어떤 실루엣들이 보이는 거 보니 강철부대의 출연진이었던 남자 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몹들도 뭔가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나오는 것 같고, 중간에 또 기차같이 이제 트레일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덤이라든지 이런 번들 같은 것들도 실어가지고 마지막 끌고 퇴출해야 또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규모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또 차가 나와서 이렇게 앞에 있는 바리게이트도 이제 들이받고 하면서 뭔가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액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병대하고 특전사가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 특전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고 반대로 우위를 많이 점하고 있어요. 제가 해병대가 기세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힘들게 이겨서 올라왔으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 미션으로 너무 이걸 난이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훈련에 특화된 이제 특전사 대원들이 이거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분들이 모든 베네핏을 점유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1, 2라운드 미션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어떤 돌발하고 어떻게 팀워크가 좀 이렇게 좀 삐그덕 됐느냐 하고, 또 어떤 우발 상황에서 대처를 잘 못했느냐 차이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업셋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언더독인 해병대가 언더독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탑독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업셋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누가 이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 기세로는 특전사가 좋다 라는 어떤 부분까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특전사 팀들을 뭐 비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대부분이 해병대를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응원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이게 어떤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렇게 평가하고 하는 거는 또 이게 또 받아들여야 될 어떤 순리이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특전사분들의 어떤 부정하는 어떤 이런 것도 유감이지만은 뭐 참가 대원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힘내시고 고개 빳빳이 드시고 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아 맞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부연 설명하자면 우희준 대원님이 모자르잖아요. 4명의 스텝보다 기술적인 뭐 사격 미션, 기동 사격, 그 다음에 막 돌발 사격, 돌발 막 이렇게 무빙 사격 이런 것들이 훈련에 많이 하고 또 중이라는 근무를 하면서 훈련한 연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번에도 보조자 역할을 참 자처했던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재인 대원도 어깨가 다쳐서 자기가 몸을 사리고 자기가 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려 하고 본인의 역할을 1인분 이상으로 해낸 게 양 팀의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숨은 MVP들이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희준 대원님이 더 많은 산항을 치워서 탐박스를 끌어올리려고 애썼고, 탐박스를 본인이 들고 뛰어가서 이제 김지은 상사님이 사격을 하기 좋게, 본인이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하고, 또 본인이 메타인지가 잘 돼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희준 대원님이.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김지은 상사님의 좋은 컨디셔닝을 만들어주려고 옆에서 본인 굳은 일은 내가 다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아 이런 역할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하고, 아 본인들만 멋있게 나오고 이쁘게 나오고 많은 분량 나오고 내가 히어로 모드 내야 돼, 이런 약간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긋날 건데, 이런 팀워크들이 오히려 저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병대에서도 박민희 대원님하고 윤재인 대원님의, 문재인이래 제가 죄송합니다. 윤재인 대원님이 아프다 보니 박민희 대원님이 많이 챙겨주려 했었는데, 근데 윤재인 대원님이 아픈 와중에도 체력이 더 좋고 잘 따라가기 때문에 박민희 대원님 오히려 역으로 챙겨주고 상의 보완을 서로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전 너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승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 좀 흥미로운 약간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끝이 될 것 같거든요. 12화를 또 결승 라운드가 1, 2라운드인데 이거 1라운드 끌고 2라운드를 또 13화로 끌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시청률 빨라고 어거지로 막 계속 이렇게 송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 2라운드는 12화에서 다 끝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좀 뭔가 아름다운 마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